예, 오늘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 걸러 나오는 마약 범죄에 놀라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민주당에서는 이 마약 수사에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여러 차례 많이 해왔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그러니까 야당 의원 간의 설전이 아닌 전현직 법무부 장관 간의 공방으로 이 마약 얘기가 옮겨붙었습니다. 근데 마약의 가격이 뭐 피자 한 판 값이라고 제가 얘기해서 많이 얘기했고, 문제는 지난 정부 하에서 마약에 대한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고, 그리고 대형 마약의 수사를 주도해 오던 검찰의 손발을 잘랐습니다. 그 결과 마약을 거래하고 유통하고 마약을 흡입하는 데 있어서의 위험 비용이 대단히 낮아졌어요. 저희 정부는 많이 잡을 겁니다. 그리고 악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겁니다. 한동훈 장관의 핑계와 변명이 가관입니다. 초등학생도 뻔뻔하게 이런 논리는 펴지 않을 듯합니다. 얼토당토하는 전 정권 검찰 탓을 하시려거든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검찰 특활비 지출 내역부터 공개하십시오. 추미애 전 장관이 마약 정치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십니까? 마약 정치요? 저는 어떤 정치인들에게는 정치가 끊기 힘든 마약 같은 거다라는 말은 제가 들어봤는데, 근데 마약 정치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보네요.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이 새로 만드신 신조신가 보죠? 그런데 실제로 그 마약 정치란 말에 어울리는 일들이 꽤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법의 날이었습니다. 그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한 장관이 한 저 얘기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추미애 전 장관이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서 마약 정치 그만하고 내려와서 정치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마약 정치는 추 전 장관이 만든 신조 아닌가.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 바로 이렇게 한 장관이 반박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마약 단속과 정치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두 가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약은 마약 수사인 것이고요. 정치는 정치인 것이죠. 왜냐하면 전 세계 각국이 지금 마약과의 어떤 전쟁을 정말 범정무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 마약이라는 게 단순히 뭐 경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사정기구가 총동원돼서 사실 해야 되는 수사거든요. 예. 지금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 굉장히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샀는데, 문제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규명을 해서 지금 청소년들한테까지 퍼지고 있는 마약을 막아야 되는 게 그 누구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나 그다음 황운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왜 마약 단속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죠?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약 단속하는 건 정치에 당연한 임무 아닌가요? 그런데 좀 전에 장경태 의원 이야기 등등을 하면 왜 마약 단속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 마약 단속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대검의 마약 전문 이 전담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약이 그런 모니터링 기능도 없애버렸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금 마약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아니, 검찰이 미운 거는 좀 이해를 하는데, 근데 검찰의 마약 수사까지도 없앤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심각하다 그러면 당연히 복귀를 해서 전 정부적으로 마약을 단속하는 게 바른 길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한다는 것 자체를 마약 정치라는 표현으로 뭔가 현 정부가 또 현 검찰이 마약을 앞세워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뭔가 특수사를 가져가려고 한다, 이런 의도로 해석하고 계신데, 지금요 정말 제가 보기에 마약인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전 정부 역량을 투입해도 막을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발목을 잡는다? 저는 정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한 장관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 누가 잡든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금 자막에 보는 것처럼 한 장관이 아마 추미애 전 장관을 겨냥할 수도 있었는데, 어떤 정치인에겐 오히려 정치가 끊기 힘든 마약이다. 마약 정치는 추 전 장관이 만든 신조어인가?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마약을 근절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싫어한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다행히 마약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아주 도려내야 될 범죄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환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악소리 나게, 더 큰 악소리 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문제의 본질은 마약 수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왜 이 마약 수사를 하면서
이걸 굳이 정치를 끌어들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 수사 법무장관이 의지를 가지고 현 정부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왜 전 정권 탓을 하죠? 그러니까 뭐 마약값이 피자 한 판 값도 안 되는 게 문재인 정부 탓이다. 그 근거도 뭐죠? 그다음에 당시에 검찰총장이 누구였죠? 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현 검찰총장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느슨하게 하신 건가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으나 한동훈 장관께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냥 마약 수사에 대해서 정말 성과만 냈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이 얘기했던 것은 마약 정치라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그 중간에 생각했던 걸 얘기하면 예. 마약의 성과를 활용해서 정치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장관의 나름대로의 책임도 있다. 그냥 정말로 조용히 마약 근절을 위해서 성과만 내셔라. 괜히 민주당 의원들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공공수사권에 대해서 연결시키고 예. 그다음에 말하자면 전 정권에 대해서 또 그 뭐 마약을 어떻게 뭐 확 풀어헤친 것처럼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상가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런 얘기를 듣는다. 예. 저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어제 근데 추 전 장관이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 탓 왜 마약 수사가 이렇게 흐지부지된 건 근거 없는 거짓이라고 했는데 쟤는 좀 팩트에 근접해 봐야 되니까 다음 화면을 좀 준비했어요. 여전히 야당에서는 왜 전 정부한테 이 책임을 떠넘기냐. 근데 다만 확실한 건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2018년 마약 담당 부서를 통폐합했고 2020년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흡수했다. 2018년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고 2020년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이다.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마약 수사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다. 한 장관의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 인식이 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민주당에서 전 정부 탓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끊어버릴 문제는 아니고 이게 왜 권한이나 수사력이 축소됐는지에 대한 문제 인식을 명확히 하고 그래야지 이제 해결책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정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예. 멀쩡하게 수사력이 최고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 경찰과 검찰이 이중으로 하면 안 되나요? 그거는 아무런 필요성이 없는데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마약 수사 권한을 도려내 버렸거든요. 그래 놓고서 그 권한이 경찰로 그대로 노하우가 이전됐냐면은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벌어진 일은 한동훈 장관이 피자 한 판보다 마약값이 싸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 마약 사건을 했던 게 11년 전이거든요. 예. 그때 필로폰 한 번 투약할 때 0.03g의 가격을 10만 원으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가격을 제가 현직에 있는 검사님한테 방금 전화로 한번 여쭤봤거든요. 아하. 3만 원대라 그러더라고요. 물가는 다 오르고 이랬는데 마약값은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피자 한 판거보다 정말 쌉니다.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은 마약 범죄는 암수 범죄가 굉장히 많아요. 황운하 의원은 뭐 5배 늘은 게 무슨 문제냐, 전쟁 선포할 정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경찰 출신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 표현 중에 암수 범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걸 좀 풀어준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실제로 벌어졌지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아직 적발되지 않은 그 상태의 범죄를 말하는데 쉽게 얘기를 하자면 유한 씨가 이번에 마약 사건이 드러났죠. 예. 근데 최근에 2년간의 투약 사실이 드러났는데 2년 동안은 우리가 몰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암수 상태였고 이번에 적발이 된 겁니다. 근데 보통 마약 범죄는 암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건 적발되면 곱하기 30만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 100명 중에 1명은 지금 마약 범죄에 연관이 돼 있다. 투약자다라는 통계까지도 있을 정도예요. 근데 이 심각성이 드러난 적발 사례도 5배가 늘었고 거기에 곱하기 30만큼의 암수 범죄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수사권 축소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마약이 이렇게 그냥 급속도로 퍼졌을 때 나중에 무너지고 나면은 돌이킬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또 반박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이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조직을 통폐합하고 조직의 권한을 축소했는데 이건 예를 들자면 축구 구단의 감독으로 선임해놓고 유력한 선수들 다 팔아버린 거예요. 구단주가요? 그렇죠. 그래놓고서 지금 왜 못했냐, 성과 못 냈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예. 그 당시 추미애 장관이 측근들 다 수족 잘라가지고 좌천분했다. 이런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조직을 통폐합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혼자 발로 뛰나요? 이건 저는 문제 인식 자체도 옳지는 않고 예. 이거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얘기지 한동훈 장관도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 마약 정치 그만해라. 추미애 전 장관의 말에 한 장관이 이렇게 맞받아 쳤고요. 사실 이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신경전, 한동훈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악연 그 자체였습니다. 압수한 휴대전화기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의 신분, 또 지금까지 수사에 대한 신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임의 수사에 협조를 좀 하고 네. 진상을 좀 밝히는 네. 것이 본인 명예를 위해서도 좋지 네, 않나. 그럼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2020년 공지. 20년. 내가 쫓겨난 게 20년 6월이거든. 저 21년도 1월에 수습 발령. 한 장관이 쫓겨났다는 표현. 저희 뉴스탑10에서 사실 3, 4년 전에 이 얘기도 많이 했었고 한 장관의 좌천, 뭐 3번의 좌천, 성 인사. 그 추 전 장관 때 뭐 당시 수사에 대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푸냐 안 푸냐 갖고 추 전 장관이 한동훈 장관 당시 그냥 검사장이었는데 꽤 많이 비판이 있었고 그 악연은 그 쭉 이현정 의원께서도 지켜보셨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인사권이 예를 들어서 없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은 이제 징계권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제 징계를 행사했고 나머지 검사장들에 대해서 인사권은 바로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조직의 통폐합 등등 모든 권한이 다 법무부 장관한테 있습니다. 자, 당시에 한동훈 장관을 반부패 부장을 저 부산지검으로 보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법무연수원 용인으로 보냈습니다. 용인이 서울이 가까우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저 제천 쪽으로 보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법무연수원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런다가 결국은 또 이 그 신라젠 사건 관련해서 정진웅 차장검사를 앞장세워서 덮치기를 했죠. 그때 독직 폭행 사건으로 했다. 결국 뭐 나중에 무죄가 됐습니다만 예. 그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흑역사가 이제 쭉 지켜져 있는 것이고요. 자, 왜 검찰총장이 있을 때 못했냐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검사 한 명의 인사권도 전부 다 법무부 장관이 행사합니다. 조직도 법무부 장관이 행사해요. 자, 대검의 마약 없앤 거 추미애 장관 본인이 없앴습니다. 그리고 금융수사부 없앤 거 본인이 없앴습니다. 다 그렇게 본인이 다 해놔놓고 이제 와서 마약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가 앞뒤가 맞느냐는 것이고요. 당시에 왜 열심히 하지 못했냐? 아니 다 수석도 잘라놓고 부서 없애버렸는데 어떻게 열심히 합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한다고 해서 이 마약 수사권 자체를 경찰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이 당시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즉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해서 그 수사만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예. 간신해놨습니다. 자, 그런 걸 가지고 이거를 지금 한동훈 장관이 못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약 관련 한동훈 장관의 오늘 발언 하나 더 있습니다. 과거에 뭐 오늘처럼 어제처럼 추미애 전 장관 말고도 마약 수사를 비판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오늘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황운하 의원이 검수완박 국면에서 마약 5배 정도 는 거 정도는 별거 아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다가 검찰이 마약 수사 등을 수사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부분이 경찰이 대체해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그대로 증발되는 것이니까 검수완박 꼭 해내자라고 요청하신 적도 있었고요.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나와서 또 법무장관이 나와서 뭐 마약과의 전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불순해 보입니다. 5년 사이에 5배 증가가 그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는 아니죠.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은 북한산 마약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밝혀내려고 하는 것을 의혹이라고 표현하셨죠. 북한산 마약의 의혹이 아니라 제가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 저희가 법무부가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의혹이라고 주장하신 바가 있었죠. 북한에서 마약 제조 공장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모 공장에서 북한 주민을 고용해서 마약을 대한민국에 들이고 있다라는 의혹도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그게 의혹입니까? 만약 맞은 범죄인데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하나하나 소환해서 오늘 한동훈 장관이 왜 마약 수사가 필요한지를 얘기했는데 오늘 한 장관의 이 발언들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일단 정말 팩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황운하 의원이 5년 사이에 5배 증가해서 마약과 전쟁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학교 앞에서 마약 음료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전쟁할 수준이 아닌가? 저는 저희 딸이 학교 앞에서 마약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위험을 가지고 아이를 학교 보내고 싶지는 않는 학부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게 맞죠. 늘어났다고 수사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장경태 의원의 말씀 뭐 들어보면 중국에서, 저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북한에서 뭐 공장에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뭐 밀수입하는 루트가 열려 있다라고 UNODC에서 언뜻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는 분명히 제가 언제나 마약하지만 국경선 차단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마약 루트를 당연히 국정원과 검찰과 경찰과 함께 그 부분을 살펴보는 건 맞는데, 지금 장경태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를 왜 지금 당장 한동훈 장관이 있는 법무부에서 수사를 하는지,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의혹을 표시하셨는데 그 의혹의 실체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의혹이 있다면 그럼 법무부가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무엇에 대한 의혹인지 저는 과문한 저로서는 좀 알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누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은 작년 11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추미애 전 장관은 마약 수사가 쉽지 않은 거 문재인 정부 탓하지 말라라는 취지였고, 이거는 당시에 윤석열 정부가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 이태원 참사 제대로 못 막은 거 아닌가,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마약과의 전쟁이 이렇게까지 퍼져 있다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는 걸 또 한 장관을 또 마약으로 반박하는, 이게 좀 야당의 정치 공방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왜 야당의 정치 공방에 한동훈 장관이 뛰어드냐 그 얘기입니다. 아까하고 똑같아요. 법무부 장관이 뛰어든 거예요. 정치 영역에. 근데 그걸 즐기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출마하셔라, 정치하셔라, 이거 여야를 막론하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 근절할 때까지 정말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니까요. 민주당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안마다 다르죠. 추미애 전 장관은 문재인 정권 탓을 했기 때문에 한마디를 한 것이고, 지금 말하는 황운하 의원이나 장경태 의원 자체는 당시에 이태원이 있어서 저런 얘기가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야권에서는 비판할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에. 근데 법무부 장관이 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들이 마약 수사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을 근절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마약 수사의 성과를 본인의 정치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오해를 줄 수 있다는 태도 측면이 있어요. 조언을 드리자면 정말로 저기 한동훈 장관이 이 마약 수사가 정말 이 대한민국에 근절하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좀 가져와야겠고, 이런 걸 설득하려면 야당 의원들한테 협치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 개선을 합시다. 이 부분은 도저히 검찰에서 놓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 건강과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설득을 하려는 태도와 그냥 조목조목 반박하는 태도, 무엇이 국무위원으로 맞을지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선후 관계는 좀 바로해야 될 게,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뛰어든 게 아니라 그냥 본래 직무상 수사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업무를 하실 뿐이고, 이 나라 모든 게 다 정치가 관여를 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빙상에서 왕따 주행 이런 거에도 정치인들이 막 SNS 올리고 정치적 발언 다 했지 않습니까? 세상만사에 다 끼어드는 건 정치인들이지, 자기 직무 수행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법한 행동도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그렇게 덮어 씌울 뿐이에요. 근데 수사와 관련된 거는 가장 민감할 법한 영역이니까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니까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홍보 차원에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말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이걸 뭐 정치적으로 자신의 유불리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과를 내가지고 국민들의 지지가 오면은 그거는 당연히 성과에 대해서 따라오는 문제지, 그걸 위해서 한다라는 거는 아무런 근거 없는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서영주 대변인, 부대변인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야당 의원들 이제 심각성 아시잖아요. 그럼 법 바꿔 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법 바꿔서 지금 마약 수사 검찰도 할 수 있게 해라, 이렇게 하면 오해가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근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안 했다고 안 하는 겁니까? 아니, 법사위원들이 이 심각성을 알면 본인들이 앞장서서 자, 그럼 검찰도 수사하십시오. 자, 법 바꿔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왜 못하죠?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검찰에서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도 그랬고 헌재 결정이 있었잖아요. 검사 측에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헌재는 지금 수사권이 검찰에 다 있는 건 아니다라고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지나가고요. 마약 부분에 있어서 검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좀 가져와야겠습니다 하면 알아서 얘기도 안 하는데 알아서 해주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야라는 게 서로 맞대서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줄 것인가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행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의 태도 문제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그런 부분들을 잘 부드럽게 진행하는 것들이 훨씬 더
법무장관으로서 이 역대 국무위원의 태도로서는 조금 알겠습니다. 정치에 입문하려는 것이 같다라는 얘기를 드는 거예요. 마약과 관련해서요. 지금 경찰청에서도 마약 범죄 릴레이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첫 주자는 바로 이 배우입니다. 1971년 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만 71년부터 1989년까지 그 수사반장을 하셨고요. 제 인생 곳곳의 기억에 선생님의 작품의 잔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선생님의 작품에서 느끼는 감동 그 이상으로 선생님께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것에 더 큰 감동을 느낍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박수 한번 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선 카페가 문을 여는데 이 문 연 의미가 차 한 잔과 대화, 용서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서 해결될 수 있겠다 하는 어떤 안도가 여기 모신 분들은 모두 직업으로 여기서 일해 주시는 분들도 고맙지만 허락해 주신 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장관님 정말 고맙습니다. 시작하지 마십시오. 마약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충구 없는 미로와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영상만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고, 근데 실제로 지금 얼마나 더 심각한 수준, 하루 걸러 마약 뉴스가 쏟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까지 무더기로 검거됐는데 이거 경찰이 꽤 공을 들여서 수사를 준비한 거라면서요? 네, 사실 이게 불법 체류자들 사이에 마약이 많이 퍼져 있다는 거는 이미 좀 알려져 있는 정보였고, 그중에서 이제 뭐 특정 나라를 말씀드려 좀 죄송한데 태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이 지금 이제 유아용 파우더에 이제 그 마약을 숨겨서 밀반입하다가 일당이 이제 잡히게 되는 건데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체류자들 사이에 마약은 정말 마약을 파는 딜러 입장에서는 진짜 황금의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약 했을 때 그 마약에 기본적으로 다른데 신고할 수도 없고 그들끼리 집단적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마약 팔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들이 마약이 중독이 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국내,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는 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야 되는데 그 돈을 못 보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2차 범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체류자들도 제대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퍼져 있는 마약도 발본, 세관할 필요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